박스 구간 보시면은 아래로 있는 화살표 구간이 이제 9월 초 시작할 때고 네. 또 이제 상승하는 시점이 11월 장이고 9월에 내려갔고 맞아요. 그다음 올라갈 때는 때는 또 뭐 11월 장, 또 네, 9월 네, 약세장, 11월 강세장.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9월은 거의 떨어진다. 안녕하세요. 골든서퍼 임정 멘토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쭌멘토님 그리고 무왕무왕님과 함께 나스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스닥이 급락을 많이 했었어요. 급락을 하면서 이거 지옥 끝까지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한 최근 일주일 동안은 또 급등을 해버렸어요. 제가 이제 저점을 대략 한 14,000에서 14,100을 본다 했었는데 정확히 이제 그 부근에서 찍고 급등을 거의 1000포인트 넘게 반등을 한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저항선이었던 15,000 구간을 더 강하게 돌파한 척하면서 추가 상승할 건지 아니면 조정이 나올 것인지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무항무항의 나스닥 최근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일주일 동안 네. 급격한 변동성이 일어났는데 네. 진짜 무지막지한 상승세가 일어났어요. 네네네. 우선 제일 큰 이슈로는 이제 FOMC 발표가 있었죠. 네. 그거랑 이제 미국의 제일 최대 주가 1위인 그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FOMC 발표 전 그리고 발표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자면, 제롬 파월 의장이 이끄는 연준에서 현재 금리를 거의 동결할 거란 예상이 주로 있었죠. 네네. 그렇게 하고 이제 증권가에서도 거의 이제 80% 이상 그렇게 나올 거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준금리에 대한 발언에 대한 관심사보다는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떻게 앞으로 이끌어 나갈 건지 관심이 쏠려 있었고, 예상대로 이제 연준이 금리 동결 결과 발표가 나오면서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2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했어요. 연준이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이제 앞으로 없을 것이다. 그런 예상이 거의 뭐 연말까지 지배적이었죠. 금리 동결로 거의 끝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급등을 해버리고, 또 이제 금요일 날 비노 고용 지표 결과가 있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지표 같은 경우는 설명을 좀 드리자면, 농업을 제외한 취업자 수의 이제 실업률이나 이제 고용률에 대한 지표 결과인데, 중요한 것이 이제 현재 경제활동 상태가 어떤지, 미국의 경제활동 상태가 어떤지 보여주는 지표예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도 둔화가 나오면서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그런 이제 근거가 좀 되면서 장대 양봉으로 이제 마감을 했죠. 그러면 이제 애플 같은 게 실적이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 결과적으로 말하면 다소 아쉽게 나왔어요. 그게 이제 이유를 살펴보자면, 이제 애플의 최대 고객이 이제 중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국 자본시장에서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판매량이 좀 저조하고, 또 이제 거기서 이제 화웨이라고 중국의 이제 핸드폰 기업인데 거기서 이제 자국 거를 좀 쓰자 막 이런 흐름이 나오면서 내수로 좀 돌아가다 보니까 매출이 좀 낮아졌고, 그래도 그나마 선방했던 게 중국에서는 이제 판매율이 저조했었는데 이제 미주나 이제 유럽에서 판매 증가가 올라오면서 좀 또이또이된 느낌이 있죠. 결과적으로 증권가에서는 이제 애플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증시에 큰 영향을 줄 정도로는 좀 애매하다. 실제로 나스닥 차트 보면서도 그렇게 변동성이 안 나오더라고요. 애플 실적 발표에 따라서. 이미 근데 빠진 상태라서. 맞아요. 그죠? 빠진 상태에서 애플 실적 나와봤자 뭐 더 악재 뭐 나오겠나 싶었죠. 사실 테슬라 때문에 좀 빠진 것도 있긴 해요. 그죠? 그것도 맞죠. 전반적으로 악재는 이제 기업 실적 발표 관련해서는 거의 다 지나가 버렸고, 이제 금리 관련해서는 동결을 때려버리니까 이제 증권가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뭐 당장 악재 나올 것도 없고,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좀 매수 좀 해보자 라는 투자 심리가 들어오면서 이제 올라갔네 이게. 차트를 보면서도 보면은 이제 사실 일봉상에서는 이평선이 많이 흔드는 모습을 보이는데, 제가 그때 주봉상으로 봤을 때 저는 이제 14,250선이 지금 꼬리로는 살짝 내렸지만 여기만 좀 지켜주지 않을까 그렇게 봤었는데, 촬영 이후에 제가 차트를 보니까 이제 월봉상 그때 당시에 이제 11선 이 자리 11선을 지지받고 올라왔더라고요. 월봉상 11선이 상대 생각보다 셌어요. 그죠? 11선을 정확하게 지지받고 올라와 주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대표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예상을 하시는지. 일단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매수가 세잖아요. 매수가 세기 때문에 내가 이제 만약 대응을 한다면은, 저는 이제 일봉만 봤을 때는 거의 한 15,000쯤 오면은 눌림목에서 매수 들어가고, 만약에 뭐 많이 빠져봤자 제가 봤을 때는 한 14,800? 그 정도로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단은 매수 위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눌림시 매수. 게다가 이제 이게 지금 고점과 고점 이후면 대각선으로 쭉 내려가면 지금 사실 한 15,200, 300이 저항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항이 나오면은 그래도 좀 지지 받아준 게 15,000이지 않겠나 싶어서 1차적으로는 15,000에서의 그 매수 공략을 좀 해볼 것 같습니다. 비농이 예상치보다 하회로 좀 나오면서 사실 이제 부정적으로 좀 나왔거든요. 그쵸. 그런데도 나스닥이 이렇게 지금 많이 올라가 버렸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뭐 이유가 있을까요? 보통 일반적인 시장이라면 경제가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를 나타내는 비농업 지수 같은 경우에 네네네. 좋게 나오면 좋게 나올수록 시장이 좋게 받아들이기 마련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 시장이 네. 포커스하는 기준이 국가가 얼마나 지금 경제가 탄탄하냐 보다 금리에 더 네. 포커싱이 맞춰져 있기 아, 때문이라고 네.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이게 저번 주에 나왔던 주요 지표들이거든요. 네. 보시면 실업률도 높게 나왔고요. 네. 취업자 수는 뭐 비농업, 제조업 할 거 없이 모두 다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아 이거 대략적으로 고용 시장이 생각보다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왜 나스닥이 상승을 했느냐? 파월 의장이 FOMC 때 네. 항상 보는 게 네. 우리는 고용 시장이 탄탄하기 때문에 더 강한 금리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항상 말해 왔거든요. 지금 와서 고용 시장이 완화되고 있다, 약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표로서 보여주니까 네. 시장은 생각하는 거죠. 이제 금리를 동결 혹은 시간이 지나면 인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고용시장 지표가 좋게 나왔으면 오히려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고용시장 지표가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금리 인상했다가는 더 이제 위기가 올 수 있으니까 그죠? 맞습니다. 오히려 금리 동결이나 금리 인하 쪽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 때문에 이제 올라갔다 이거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1회 정도 더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번에 FOMC 때 또 파월 의장이 한 얘기가 아직 정확한 방향이 없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네. 거기에 플러스 고용 지표가 안 좋고 네. 그러니까 안 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판단을 해버린 거죠, 시장이. 그렇다 보니까 지금 비농업 취업자 수 같은 게 약하게 네. 나와도 시장이 강하게 상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쪽은 금리 쪽이에요. 연준에서 얼마나 중앙금리를 올리는지 내리는지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이 화면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란 말이죠. 10년물 국채금리가 5%까지 올랐던 네. 전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 시장이 저번 주죠. 저번 주에 굉장히 시장이 많이 빠졌었는데 동결 의사가 나오면서 금리가 상당히 4.5%까지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나스닥이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미국채라는 게 네. 발행을 하고 그 발행한 국채를 다른 이들한테 판매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판매가 잘 되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고 그쵸. 그에 따라서 금리를 낮게 줘도 됩니다. 왜냐하면 판매가 잘 되니까. 근데 판매가 안 되면 그에 따른 프리미엄을 줘야 되기 이자가 때문에 더 높아져야 네, 된다. 그렇죠. 이자를 네, 네, 높여야 네. 판매가 잘 된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 근데 저희가 8일과 9일에 네. 미국채 10년물, 30년물 판매가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국채 판매가 얼마나 잘 되느냐, 잘 안 되느냐에 따라서 또 국채 금리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지금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지금 사람들이 막 상승장으로 돌아섰다. 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는 아직 아닌 거라고 저는 아직 생각하고 있는 게 그런 여러 가지 아직 장애물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네. 무왕님, 네. 우리가 이제 산타랠리 막 하잖아요. 맞아요. 지금 현재 이제 11월이 됐는데, 이 산타랠리에 대해서 향후 이제 어떻게 전망을 좀 보시는지 해서. 우선 산타랠리를 설명하기 이전에 네. 보통 이제 9월 조정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면 우선 미국 주식시장에서 9월은 좀 어려운 달로 보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제 9월이랑 10월에 상승 재료가 없기 때문인데 좀 자세히 설명을 해보면은 이제 8월 말에 이제 미국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서 이제 3분기 기업 실적 발표가 이제 10월 말쯤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9월 초서부터 한 10월 말 전까지는 이제 딱히 이제 상승 재료가 없는 그때는 거죠. 좀 조정장이 나올 수 있겠네. 맞아, 최근에 맞아. 올라갔던 다 팔고, 그죠? 특히나 네.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나 이제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평소에는 이제 별거 아닌 악재라도 키워가지고 시장을 불안하게 해서 시장을 뭐 이렇게 하락시키기 좋은 달이죠, 그때가. 그래서 이제 제가 자료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네. 최근 5년 동안의 이제 나스닥의 주봉 차트예요. 네. 그때 첫 번째 박스 구간 보시면은 저렇게 아래로 있는 화살표 구간이 이제 9월 초 시작할 아, 때고 네. 또 이제 상승하는 시점이 이제 11월 강세장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11월 장이고 이때가 11월이에요? 네 맞아요 올라가는 아. 화살표가 되는 그리고 또 그럼 9월에 내려갔고. 맞아요. 아, 이게 주봉이구나. 네, 네. 그때가 이제 여기까지가 딱 2020년도. 9월이네. 네. 네네네. 이때는 또 그 다음 연도에 아, 또 저때 내려갈 때는 또 내려갔고, 9월장이고 그다음 올라갈 올라갈 때는 때는 또 뭐- 11월장. 네. 그럼 5년 동안 차트만 보더라도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보통 네, 9월 네, 약세장, 11월 강세장.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9월은 거의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산타랠리라는 게 원래는 네. 이제 연말에 다가올수록 이제 소비가 늘어나고 그리고 소비가 늘어나면 이제 기업 이익도 증가가 되니까 또 이제 강세장이 나오고 연이어서 이제 상승 랠리가 펼쳐진다. 그런 시점이 왔는데 지금 사실 시점으로는 같이 11월이 돼서 그렇게 산타랠리를 표하기에는 좀 이르지만 최근 일주일 동안의 그 상승 흐름을 보건데
아, 올해는 좀 상승 흐름이 일찍 올 수도 있다. 산타가 일찍 찾아올 수도 있다. 그런 말도 나오는 것 같아요. 좀 멘토님 그 지금 설명 들으셨는데 네. 좀 어때요? 같은 생각이세요? 보통 이런 걸 캘린더 효과라고 하거든요. 네. 특정 달에 뭐 어떤 효과가 있다, 상승이나 음. 하락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뭐 매매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네, 네. 실제로. 저는 여기에서 살짝 요즘에는 그런 추세가 좀 없어졌다고도 생각하는 게 산타랠리라는 게 연말 연초를 주로 말하거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연말에 상승이 그다지 없었어요. 11월 이제 초인데도 벌써 산타랠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악재가 좀 산재해 있고 그리고 저번 주, 저저번 주까지만 해도 뭐 최악의 일주일이다 이런 소리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큰 하락을 보였는데 지금 조금 오르긴 올랐지만 지금 보실 때 아까 대표님도 한번 말씀하셨어요. 지금 상승을 엄청 크게 하긴 했지만 네. 전체적으로 보면 고점을 낮춰가고 저점도 같이 낮춰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저는 일단은 전 고점 약 15,400에서 500 정도를 완전히 상승해서 돌파해주지 않으면 더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도 보이거든요. 왜냐면 하락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더 하락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일단은 직전에 있었던 저점도 한번 체크 한번 해보면 쌍바닥 만들면 더 이쁘지 않을까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아까 나스닥도 지금 같이 보지만 S&P도 미국 지수 중에 하나잖아요. S&P는 보시면 나스닥보다 조금 더 하락의 느낌이 많이 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나스닥은 그래도 연결 선물로 봤을 때 이평선들을 모두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S&P는 봤을 때 직전 고점은 물론이고 61선과 121선의 저항을 아직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셨을 때 직전 고점인 약 4,400, 4,450 이 정도를 완벽하게 돌파하거나 121선과 61선을 안착할 경우 그때는 이제 산타랠리로서 조금 더 상승장의 모멘텀을 탈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승장이긴 한데 상승이긴 한데 눌림시 상승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희가 유익한 정보들 조금 이제 준비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린 시간 가졌고요. 특히 이제 9월과 11월 오늘 알려드린 거 잘 캐치하셔서 매매하실 때 크게 도움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들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골든서퍼 좀 멘토 무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